안녕하세요. 여러분 45년 넘게 응급실에서 근무한 75세 현역 의사 박재훈입니다. 제 손으로 살린 환자가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지만 안타깝게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살릴 수 없었던 환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어제까지 손자 웃고 떠들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사 후 이것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후 30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것들을 제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밥 먹고 단 한 가지 실수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70대 건강하셨던 분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따랐더라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간단한 지식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이 이 정보를 꼭 아셔야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에게 죽음의 골든타임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피가 위로 몰립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에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윤순자 할머니는 지난 추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아이고 이제 목욕이나 해야지라는 말을 남기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제 기록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정상호 할아버지도 식사 후 바로 등산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비극은 단 30분만 기다렸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 아무도 밥 먹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45년 경험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지식을 나눠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손으로 직접 쓴 생명 수첩을 공개합니다. 이 안에는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발견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방금 맛있는 밥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3가지만 티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 눕기입니다. 밥 먹고 좀 눕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구미에 사는 박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밥 먹고 누워서 쉬던 박 할머니는 어느 날 점심 먹고 눕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갔지만 위산이 폐로 들어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서울 아산병원 김재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의 산성 물질이 목구멍으로 올라와요. 이게 단순히 속이 쓰린 것을 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잘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누운 자세에서는 폐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병이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점심 먹고 소파에서 낮잠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밥 먹고 잠깐 눕는 게 뭐가 나빠 하시며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먹고 눕다가 갑자기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면서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이 산이 역류해서 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절대 눕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제 알겠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시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위해 강한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때 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져요. 젊었을 때는 괄약근이 강해서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을 삼키는 기능도 약해지고 기침반사도 둔해져서 위산이 폐로 들어가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부산에 사는 정수님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밥 먹고 눕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밥 먹고 30분은 꼭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 직후에 눕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참으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인데 실제로는 식후에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밥 먹고 따뜻한 목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해요. 순천에 사는 이기연 할아버지는 저녁 먹고 바로 뜨거운 목욕을 즐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빨리 발견했지만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심장 전문의 정우진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의 피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이미 소화를 위해 위로 피가 가 있는데 뜨거운 물 때문에 피부로도 피가 많이 가요. 그러면 심장과 뇌에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평소보다 2.8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크게 변합니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복통, 설사,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건 뇌나 심장에 피가 충분히 안 가서 생기는 병으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후 30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편안히 앉아서 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4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들입니다. 멀쩡하던 분들이 식사 후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전주에 사는 박상민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셨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바로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갑자기 쓰러졌죠. 응급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200을 넘었어요. 뇌출혈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처치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밥 먹고 바로 힘쓰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다른 활동을 하면 교감 신경도 함께 활성화되면서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제 환자 중에 김순덕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식사 후 바로 집안일을 하시다가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 혈당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또한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식후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천안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협심증을 앓고 계셨는데 식사 후 바로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심한 가슴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도 계단 오르면 조금 숨 찼는데 밥 먹고 나서는 더 심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의 혈액순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 30분의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산에 사는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져요. 또한 식사량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다른 장기들이 더 큰 부담을 받아요.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끼시면 그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지난 겨울 정말 가슴 아픈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동수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 후 뜨거운 사우나를 즐겼어요. 몸에 좋다더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더라. 하시면서 매일 저녁 1시만 되면 어김없이 사우나에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삼겹살을 드시고 평소처럼 사우나에 가셨다가 탈의실에서 쓰러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급히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심각한 저혈압과 부정맥이 왔더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충격으로 지금도 심장약을 드시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매일 사우나 갔는데 왜 하필 그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문제는 사우나 자체가 아니라 식사 직후라는 타이밍이었다고요.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피가 몰려요. 이때 뜨거운 물이나 사우나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쪽으로도 많은 피가 가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에 충분한 피가 공급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후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지러움, 메스꺼움은 물론이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어요. 울산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점심 먹고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벽에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언제 목욕을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목욕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만약 꼭 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만 하시고 긴 목욕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다른 공간의 온도차도 조심하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대구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밥 먹고 바로 못 씻으니까 불편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좋아요. 2시간 후에 씻으니까 몸도 가볍고 개운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목욕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3번째로 위험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인데 식후에 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3번째, 과격한 운동하기입니다. 먹고 운동해야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사는 정수철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점심 먹고 바로 산에 올랐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산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마비였어요. 다행히 친구들이 빨리 도와줘서 살았지만 심장의 30%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윤정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안에 힘든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소화를 위해 위에 피가 많이 가 있는데 운동하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심장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것은 혈압을 갑자기 높여서 뇌출혈이나 심장,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태수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성실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점심 먹고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죠. 몸이 자본이다가 입버릇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평소처럼 헬스장에 가서 벤치 프레스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헬스장 직원이 응급처치를 잘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에 큰 손상을 입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운동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하시며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운동 자체는 좋지만 식사 직후라는 타이밍이 문제였다고 설명해 드렸죠. 우리 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식사 후에는 소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때 운동까지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심장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 동시에 운동하는 근육에도 피를 보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젊었을 때와 달리 심장의 예비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평소에는 괜찮던 운동도 식후에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또 다른 환자인 부산의 홍길동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밥 먹고 바로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는 게 건강 비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서워서 병원에 왔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부정맥이 조금 있었어요. 식후 바로 하는 빠른 걷기가 원인이었죠. 지금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천천히 산책하시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럼 언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운동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이런 운동들은 식후에 절대 피하셔야 해요. 무거운 물건 들기, 빠른 달리기, 계단 뛰어오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압을 높이는 운동들 말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정말 위험해요. 대신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평지에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경기도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밥 먹고 바로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30분 쉬었다가 천천히 해요. 그랬더니 덜 힘들고 몸도 더 편해졌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3가지 위험한 행동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위험한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크게 변합니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복통, 설사,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건 뇌나 심장에 피가 충분히 안 가서 생기는 병으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후 30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편안히 앉아서 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울산에 사는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져요.
또한 식사량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다른 장기들이 더 큰 부담을 받아요.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끼시면 그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분 정도 하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강릉에 사는 한명숙 할머니는 식사 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돼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속도 편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식사 후 30분 생명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꼭 해야 할 5가지 건강한 습관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사 직후 눕지 마세요. 둘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셋째,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30분 후에는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4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비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